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등했던 코인들의 공통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하나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다음 코인들이 어디에 쓰일 예정인 코인들일까요? 분명히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요. 코인들을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 눈에 보입니다. 리플, 에이다, 스텔라, 헤데라, 알고랜드, 아이오타, 그리고 밑에 두 개의 코인은 한국에선 익숙하진 않은데요. 퀀트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퀀텀 아니고요. 나름 시가총액이 한 82건 뭐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XDC 네트워크까지 예전에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뭐 2년 전인가요?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정답은 ISO 2002의 채택을 받고 여기에 쓰일 예정인 코인들입니다. ISO 2002가 뭔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는 전 세계 송금, 결제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표준화된 메시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예를 그냥 하나만 딱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보통 BTC라고 해서 코드명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BIT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ISO 2002에서 나중에 쓴다면 이거를 XBT라고 합니다. XBT 잘 안 쓰는데요. 일단 가칭은 비트코인은 XBT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나 비트코인 보내는데 코드명이 다 달라버리면 엉망이겠죠. 그래서 결제, 송금, 증권, 무역, 카드 외환을 쓰는데 표준 메시지를 이제 정한다. 표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주요 은행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72%가 이 ISO 2002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코인만 쓰는 게 아닙니다. 코인이 워낙 블록체인이 빠르고 싸니까 코인도 쓰일 예정이고 거기에 쓰일 예정들인 코인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쓰일 것이냐? 사실 이게 약간 좀 뒤로 늦춰지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각 나라마다 시작점은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점은 다른데 끝은 사실 25년 11월쯤 다 쓰기로 예정을 했었고, 이렇게 다 권고가 나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구글링을 하고 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26년 말쯤 ISO 2002를 쓸 것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었고요. 이제 은행들의 중앙은행이죠. BIS에서도 못해도 정 늦어도 27년까지는 전 세계가 ISO 2002를 쓰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춰지는 감은 없잖아 있지만 결국은 이걸 안 쓰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송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다 쓰일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쓰인다. 그리고 코인이 ISO 2002에 쓰인다는 얘기는 결국 코인의 적이었던 은행들, 전 세계 은행과 CBDC와 그리고 스위프트가 코인을 품는다, 코인을 채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얼토당토 않은 얘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뭐 헤데라 어마어마한 정말 탄압을 받았었지만 결국 이들에 의해 채택을 되고 동지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기득권의 협박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뭐 패드다, 뭐 월드뱅크다, IMF다 이 협박이 있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비트코인도 예전에 죽었다 살았잖아요. 이게 죽으려고 엄청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살아났기 때문에 탑 자산에 올라왔던 것처럼 이들이 결국 이 협박을 받았지만 살아남는다면 결국 사라지기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이 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향후에 쓰일 예정이다 하면서 많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들은요. 제가 네이버에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ISO 2002 저희 방송이 많이 뜨더라고요. 자, 1년 한 몇 개월 전에도 이런 영상을 올렸었고요. 2년도 넘게 전에도 이런 영상을 올렸었네요. 조회수가 1000회도 되지 않는데 아무튼 자세히 보실 분들은 이 영상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또 다른 코인들인데요. 이 코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것도 최근에 한 4, 5개월 전인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랜 구독자님들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복습이기 때문에요. 자, 코인 이름을 대보면요. 역시 리플라, 스텔라, 알고랜드, 헤데라, 그리고 체인링크, 그리고 페리티 테크놀로지는 폴카닷 재단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개발사.
뭐 SEC에 뭐 웰스 노티스 받고 고소 당했었죠. 자, 여기에서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한 거는요. 앞에 그 ISO 2002와 겹치는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쓸 예정이고 여기서도 선택을 받을 예정인 코인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말 인기 없었던 코인들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자, 공통점은 바로 이 영감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또는 다른 말로 다보스 포럼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행사의 창립자고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현재 만 나이로도 86세나 되신 분인데 자,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일단 세계 경제 포럼은 뒤에 얘기하고요. 자, 이걸 창립한 날짜가 1971년도입니다. 제2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71년도에 많이 태어나신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장을 50년 넘게 그 영향력 있는 그 행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 이 얼굴 보시면 굉장히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요.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50년을 넘게 회장님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영감님이 무서운 이유. 무서운 분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 코인들이 유망하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이긴 한데 왜 이 아저씨가 무서울까? 내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글로벌 어젠다를요, 이분들이 만들어서 뭐 미리 투자도 해놨겠죠. 그리고 세상에 퍼뜨리면 그게 유행이 되고 내러티브가 됩니다. 일단 이런 분들 사실 블랙락이 이런 뭐 케이스잖아요. 그러나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 포럼, 블랙락, IMF, 뭐 BIS, 월드뱅크 쭉쭉쭉 다 그냥 한 패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만든 글로벌 어젠다가 뭐가 있었느냐? 우리 한 2018년, 19년부터 한 뭐 최근까지도 4차 산업혁명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었죠. 앞서가야 한다.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실제로 여기가 뭐 엄청난 붐을 일으켰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거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만든 어젠다입니다. ESG는 또 어떤가요? 말할 것도 없죠. 블랙락이 ESG 뭐 펀드나 ETF 만들어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샀었고요. 한국에도 뭐 ESG 협회가 만들어지고 각 대기업에서 ESG 본부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은 어젠다가 ESG입니다. 탄소 중립은 또 어떻습니까? 대기업이든 뭐 공공기관이든 2030 비전에 요거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KPI 쓸 때마다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심지어 저도 이제 뭐 탄소 중립 강사라도 섭외해서 이런 교육이라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탄소 중립 노래를 불렀던 그게 바로 이들이 만든 어젠다입니다. 뭐 그레인 리셋은 이제 다 뒤집어 엎는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요. 더 많이 얘기를 하면 약간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들이 왜 그럼 이 어젠다를 만들까? 사실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러나 이 친구들이 돈이 없겠습니까? 돈보다는 더 위에 있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젠다를 만든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통제를 할 텐데 왜 코인을 선택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코인은 이들의 적이었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고 금리 인하 인상하면서 인플레 이뤄내면서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데 어디서 비트코인이란 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돈이다. 나는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다 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었겠죠. 그러나 결국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이후로 이거 통제에 써야겠구나. 통제에 너무나도 요긴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코인이 우리 뭐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거다. 또 어떤 걸 쓸까요? 통제에 요긴한 도구들. CBDC만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 뭐 메타버스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결국 이들은 메타버스도 저는 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통제에 기가 막힌 도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중에 뭐 전염병이든 팬데믹이든 뭐 하나만 몰아쳤다. CBDC 받아야겠죠. 기본급으로 다시 통제할 거니까요. 그리고 못 돌아다니잖아, 니네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놀아. 여기서 CBDC 줄게. 여기서 생활해. 이것만한 게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죽지 않은 내러티브다. 현재는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전 영상에 있었던 건데요. 22년 12월경에 그들의 계획, 세계경제포럼의 계획이 한 멍멍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계획은 뭐고 멍멍이는 누구냐? 계획은요,
세계경제포럼이 메타버스를 글로벌 정책으로 집어넣겠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고요. 이게 왜 밝혀졌느냐? 시바이누가 뭔가 좀 불미스러운 기사를 내서 이게 밝혀졌다는 거죠. 이 세계경제포럼이 시바견에게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22년 12월이면 FTX 터지고 뭐 불과 한 달 뒤 굉장히 암울할 때 지금 메타버스 한다고 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귀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뭐 죽겠는데 나 죽겠는데 이런 거 뭐 볼 관심도 없었겠죠. 정신도 없었겠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바이누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정책에 관해 작업하도록 초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경제포럼이요. 매년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서 개최하잖아요. 총총장을 받은 분들은 엄청난 기업들입니다. 뭐 리플 CEO도 가고 JB 다이먼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초청장을 시바이누가 나 받았어. 메타버스 정책하는데 나 불렀어 한 겁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은 전화 통화는 했지만 내가 너 초청하진 않았다. 굉장히 재밌죠? 시바이누는 너가 초청했잖아. 그래서 나 메타버스에 뭐 얘기를 할까 말까 뭐 고민했었다고 하는데 세계 경제 포럼은 안 줬다고 너 아니라고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보면 메타버스도 이들이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시바이누도 약간 뭐 그 경계선 안에 있구나. 결국 세력들이 선택을 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어림잡아 짐작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올해 7월 달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이 선택한 7개의 알트코인 이렇게 오전반 선생님이 영상 올렸으니까 뭐 복습하실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경제포럼의 메타버스 시대를 향한 빌드업 프로젝트들 아까 그 시바이누만 초청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다보스에서 시작된 메타버스 이니셔티브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느냐? 메타 당연히 있겠죠. 메타버스니까요.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개조할 정도로 엄청난 메타버스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는 현재는 근데 메타버스가 한물 갔기 때문에 AI 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름이 메타잖아요. 이 친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메타버스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이죠. 그리고 애니모카 브랜즈는 이제 샌드박스 많이 투자했던 회사고 폴리곤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와 협력을 했구나. 결국 세계경제포럼은 메타버스도 놓치지 않을 거고 아까 뭐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헤데라, 뭐 체인링크 이런 것도 놓치지 않을 거다. 이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앞서 많이 말씀드렸던 뭐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샌드박스, 헤데라 뭐 이런 코인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리플 욕조차도 안 하는 코인, 스텔라나 알고랜드 이런 것들은 언급조차 안 되는 코인이었는데 결국은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그들이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많이 억눌렸다가 이제 터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코인 공부할 거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이런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문가들조차도 알트코인은 공부할 거 없어. 쓸 데도 없고 쓰레기야. 쓰일 거란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겠지만 일단 코인들은 초창기에다가 또 기득권의 자리를 뺏어가 와야 하기 때문에 험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험한 말과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과 행동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 이런 게 공부였다. 그래서 뭐 가격 다 올라간 이후에는 그러나 공부해봤자 기회가 없으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